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팔품사와 문장의 구성성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팔품사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자, 2시간에 걸쳐서 팔품사에서 했는데, 자, 열심히 배우시고 잘 모르겠으면 또 한번 보시고,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문장의 구성성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전에 품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품사의 중요성을 1, 2강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자, 품사는 뭐다? 품사하면 뭘 생각하라? 문법입니다. 왜? 모든 문법은 품사로 통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문법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그쵸? 이 문법은 어떤 품사 역할을 하는지를 외우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된 겁니다. 즉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결국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명사 역할이 뭐였죠? 그쵸.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 이렇게 배웠던 거죠. 품사 다시 한 번씩 공부하시고, 자, 문장의 구성성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성.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그쵸.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구성되어 있죠. 그 구성되어 있는 애들의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 네 가지로 1형식부터 5형식 문장을 만드는 거죠. 자, 주어는 subject에 앞글자 s를 쓴 거고, 자, subject 하면 뜻이 뭡니까? 주어라는 뜻도 있고, 학교의 국영수, 좀 과목이라는 뜻도 있고, 주제라는 뜻도 있죠. 고등학교, 특히 수능 영어에서는 이 subject라는 단어가 피실험인, 그러니까 실험을 하면 모의고사 지문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대상자들 있죠. 그 subject가 피실험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잘 알아두고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찍으면 그 찍힌 대상이 있죠. 그걸 피사체라고 할걸요. 그 피사체, 대상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subject 알아두시면 되죠. 다음, 자, free는 verb의 약자, 앞글자 v를 쓴 거고, 자, on은 object, c는 complement의 약자. 이 정도 표시는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주어는, 자, 모든 문장은 뭐로 시작한다고 했죠? 주어라고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주어 플러스 동사로 시작한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전부 다 주어 동사는 공통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 문장은 뭐로 시작한다?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 이렇게 알아두고 이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 뭐라고 그랬죠? 자, clause. 절이라고 했죠. 절은 뭐다? 주어 동사가 있는 말들을 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네 가지 중에 여기 빨간 글씨로 써있죠? 동사입니다. 동사가 영어에선 가장 중요해요. 왜냐? 독해할 때도 되게 중요합니다. 문장이 있을 때 동사를 파악을 하면 동사 앞은 뭡니까? 동사 앞에는 그쵸, 주어가 오죠. 동사 다음은 목적어나 보어가 오고요. 거의 목적어가 오고. 동사를 잘 찾으면 해석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자, 주어는 항상 문장 맨 앞에 시작하죠. 그래서 I love you 하면 자, 이 I가 주어, You가 목적어라고 하면서 주어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는, 뭐뭐가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목적어, 목적어는 뭐뭐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사랑해 이렇게 동사가 오는 거죠. 영어학에서는 여기 동사 앞에다가 who나 what을 씁니다. 주어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으니까 who나 what을 써서 who, 누가 love you, 너를 좋아하냐 이 문장에서
I죠.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는 뭐다? 동사 앞에 온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쵸. 명사죠. 그래서 우리 이른바 명사 시리즈 기억나세요? 명사, 주목보호 역할하는 명사에는 4가지 시리즈가 있다. 명사, 대명사, 이 대명사죠, 아이가. 명사절, 왓절, 대절, 이프웨더절, 의주동. 마지막 명사 부, 투부정사, 동명사. 걔네들이 이 동사 빼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 다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안 외우겠어요? 이것만 외우면 독해가 쉬워지는데 반드시 외워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동사에 대해서 할 건데, 자, 동사는 움직일 동이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합니다. 보통 끝에 뭐뭐 하다, 하는 게 동사니까, 뛰다, 걷다, 날다, 자다, 공부하다, 이런 게 동사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사랑하다, 이런 것도 다 동사가 되는 거죠. 동사는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뉩니다. 자동사는 사전을 찾아보면 VI 표시가 되어 있고 타동사는 V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transitive verb, intransitive verb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몰라도 되고, 자, 이 자동사와 타동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꼭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 동사 배우고 있는데 동사는 뭡니까? 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면서요. 문장을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잔다.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이게 타인의 타자고요. 이 동사 스스로 여기까지 주어 동사 이 동사 스스로 문장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문장을 딴 게 필요 없이 그런 걸 자동사라고 해요. 반면에 타동사는 뭐냐? 자, 얘가 동사죠. 만약에 요 목적어가 없이 I love까지만 썼어요. I love. 난 좋아해. 그럼 뭐를 좋아해? 이렇게 묻겠죠. 뭘이 뭐예요?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타인이라는 말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타동사는 love 같은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말이 된다,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말을 만들려고 뭐 at 10 이런 식으로 10시에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얘는 뭐예요? 전명구죠. 전명구는 뭐라고 그랬죠? 쓰레기, 얘 없이. 결국 이 문장은 뭐예요?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거다. 이런 걸 1형식이라고 하죠. 자, 5형식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명구 가로치는 연습 잘하라고 했죠. 자, 자동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I listen music이라고 하고, 자, 이게 만약에 맞는 문장이라고 가정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무슨 동사? 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타동사, 음악을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listen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많이 접해보고 외워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자동사면 이 목적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를 목적어가 아닌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얘를 쓰레기로 만드는 방법이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처럼 쓰레기로 만들어서 주어 동사만 있게 만드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그쵸, 이런 전치사를 넣으면 앞에다가 전치사를 넣으면 listen은 to를 씁니다. 왜 to를 써요? for를 쓰면 안 돼요? listen은 to하고 친한 단어예요. 그래서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그럼 얘가 전명구가 돼서 가로쳐주면 그래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얘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녀와 함께하면 with she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with her라고 하죠. she는 뭡니까? 주어죠, 주격. her는 목적격이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목적격을 씁니다. 얘를 with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 타동사는 반드시 그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된다. 근데 자동사가 listen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된다. 다시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려면 전치사를 써야 된다. 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난이도 있게 가면 혹시 이 얘기를 모르고 넘어가도 돼요. 아직 예를 들어서 중1이라던가 그런 학생들은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자, 관계대명사 처음 들어보는 사람 어려워하지 마세요. 문법은 처음 접할 때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쵸? 품사,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는지 보라고 했죠. 답부터 말하면 이 관계대명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럼 형용사가 뭘 꾸며줬죠? 명사를 꾸며줬죠? 자, 여기에 북을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를. 뒤에서 꾸며줘요, 항상. 자, 어쨌거나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얘가 북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더 북이 진짜 주어고 is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전체 문장은. 그래서 그 책은 선반이 위에 책꽂이에 있다라는 건데 형용사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하는 이렇게 끝난다고 했죠. 이쁜 착한.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책은 자, 선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알겠지만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절이 옵니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관계사절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관계사절에 여기 주어, I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이게 맞는 말인가? 틀렸다라는 거죠. 왜? 이 look이 자동사라는 겁니다. 자동사면 I am looking 하면 완벽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which 다음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어요. 정답은 looking for 써야 됩니다. 왜? I am looking for. 난 찾고 있어. 뭐를? 더 북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for 다음에 앞으로 빠진 거죠. 앞으로 빠졌다. 선행사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러면 주어는 있고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차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전치사는 이 for는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쓸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죠. which는 대명사 더 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for 더 북이 되는 겁니다. 전면구예요. 전면구는 쓰레기. 그럼 뒤가 뭐예요? 완벽한 문장. 자, 자동사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 자동사 쓰면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동사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동사는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쓴다. 반드시 아시고요. 다음 목적어. 목적어는 자, I love you의 you가 목적어죠. 뭐 다음에 옵니까? 동사 다음에 오죠. 목적어는 어떤 동사? 자동사, 타동사 중에 타동사. 목적어는 타동사 다음에 오고. 여기까지만 아는데 자,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문장은 뭐로 시작해? 그럼 주어라고 대답을 한다고 했죠.
틀렸다고 했죠. 주어 동사로 하라고 하면 되죠. 마찬가지예요. 한국 학생들이 목적어는 동사 다음에 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 추가합니다. 오늘 배웠죠? 뭐예요? 자, 전치사 다음에도 온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타동사 다음, 전치사 다음, 그죠? 전치사 with 다음에 목적격인 허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셔야 되고. 그러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죠. 즉 타동사랑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고 그 명사가 될 수 있는 명사절, 명사구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지 예문을 나중에 시간 될 때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어, 컴플리먼트. 보어의 보자는 보충해주는 말씀 어자, 말이라 라는 뜻이에요. 자, I am 만 썼어요, 내가. 나는 뭐다. 말이 안 되죠. 내가 뭔지, 그 다음에 보충해주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boy, student. 이런 식으로요. 이런 애들이 뭐예요? 보충해주는 말이다. 누구를? I, 주어, 나를 보충해준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자 보시면 이 a boy, a student가 보충해준다고 했어요. 누구를? 주어인 I를. 그쵸? 그래서 이거를 자 SC라고 표시해요. S는 주어고 C는 보호죠. 그래서 주격 보호라고 하죠. 그리고 OC라는 게 있어요. 목적격 보호. O 형식에 쓰이죠. 보호는 주격 보호랑 목적격 보호로 나뉜다. 그리고 자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호라고 한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거. 자,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가 뭐가 있냐? 명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비동사 다음에 boy, 명사가 오죠? 그것도 이렇게도 말하죠. I am happy. happy가 뭐예요? 그쵸, 형용사죠. 지금 주어. 내가 어떻다? 행복해. 주어의 상태나 성질. 형용사는 명사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주는 말이죠. 명사가 뭡니까? 여기 I 있죠. 대명사도 명사라고 했죠. 반드시 외우세요. 자,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호라고 한다. 이렇게 외우고 그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랑 형용사밖에 없다.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말해줄게요. 자, 형용사 대신 부사를 쓰면 틀리겠죠. 왜? 부사는 쓰레기라고 했죠. 주어동사 목조가 될 수 없어요. 부사는 안 돼. 부사로 시험 문제 나와요. 헷갈리게. 형용사 대신. 이거는 이형식 할 때 배울 건데 일단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동사단 보호. 자, 요 명사에 대해서 할까요? 자, 명사는 다음에 명사가 오죠. 그쵸? 보이. 그다음에 뭡니까? 더 다음에도 명사가 오죠. 정관사 더 보이 하면 그 소년 이렇게 되죠. 또 뭐예요? 소유격 my book처럼 나의 책 소유격 다음에도 명사가 오죠. 또 전명구 했죠. 전치사 다음에도 명사가 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숙제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다음 시간은 제가 독해 기법이라고 공식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 독해 힘들잖아요. 자, 독해가 안 될 땐 무조건 이 공식을 대입하면 독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 있긴 한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